자, 지난 시간에 유리식 계산할 때 여러분들 중요한 거 두 가지 중요한 거 설명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유리식 할 때 중요한 거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가분수는 뭘로 바꾼다? 대분수로 바꾸자라고 했던 거예요. 알겠죠? 가분수라는 건 유리식에서의 가분수라는 건 차수를 보시면 돼요. 알겠죠? 분자 차수가 분모 차수보다 높으면 또는 이상일 때. 알겠지? 그러니까 같은 차수여도 가분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x-5분의 만약에 3x 플러스 7이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 바로 가분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가분수는 우리 뭘로 바꿔야 된다? 대분수로 바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대분수로 바꾸는 방법 어떻게 했지? 분자를 뭘로 나눈다? 분모로 나누는 거죠. 그치? 그럼 몫은 3이고 그러면 3x-15. 자, 그러면 그때 나머지는 얼마예요? 22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대분수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해? 3과 x-5분의 22라고 표현을 하죠. 그치? 우리가 예전에는 2와 5분의 3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이거는 얘랑 더하기 하자라는 걸 약속한 거였어요. 그래서 생략을 한 거야, 우리끼리. 그치?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한 거야. 근데 여기서는 그런 약속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꼭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면 통분할 때 훨씬 가벼워진다. 알겠죠? 그래서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서 계산하고, 자, 두 번째 약속한 건 뭐였었어요? AB 곱하기 분의 1은 뭘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얘는 이거 부분분수로 쪼개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요. 부분분수 쪼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했었어요. 이거는 진짜 엄청 중요해요. 계속 쓰일 거예요. 나중에 수열에서도 엄청 많이 쓰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자. 알겠죠? 하다 보면 이제 외워질 거야. 너무 많이 나와서. 자, 그러면 분자가 1이 아니라 만약에 분자가 C라는 분자를 가지고 있었다 라고 얘기하면 이때 그 분자는 바로 여기다 얹어주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단위 분수의 빼기로 바꿔주시면 돼요. 알겠죠? 내가 방금 단위 분수라고 얘기했어요. 단위 분수가 뭐야, 근데 내가 단위 분수라고 얘기하는데 단위 분수를 모르면서 네 하고 듣고 있었던 거야? 분자가 1인 분수를 단위 분수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분자가 1인 거 5분의 1 이런 애들, 6분의 1 이런 애들을 단위 분수라고 얘기한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부분 분수로 바꾼다는 얘기는 단위 분수의 차로 바꾸는 거예요. 알겠죠? 단위 분수의 차로 바꾸기 위해서 얘가 B-A분의 1을 여기다 곱해 준 거예요. 알겠죠? 분자를 없애기 위해서. 이해되니? 그래서 이거 부분 분수 쪼개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자. 이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유리식 계산할 때 굉장히 가벼워진다. 알겠죠? 숫자가 빨리 계산이 될 거예요. 특히 이거는 어디서 나왔었어? 지난 시간에 보니까 여러 개가 나왔을 때 앞뒤에 있는 아이들이 계속 연속됐을 때 어떻게? 없어졌었죠? 그치? 계속 더하기 빼기 나오니까 계속 없어졌었다. 그쵸? 그래서 그럴 때 쓰이는 거니까 요거 반드시 기억. 이해됐지?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 거예요. 이제 얘를 계산해라 그랬어. 그런데 얘 계산하려고 봤더니 통분을 하려면 몇 차까지 통분이 가능해? 3차로 통분이 가능하다. 그쵸? 지금 얘랑 곱하면 뭐가 돼요? 얘가 되는 거 알겠니? 자, 이거 곱셈 공식이랑 인수분해를 잘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통분을 바로 해버리자. 이제 얘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통분하자. 얘는요, 지금 진분수여서 가분수가 아니야. 그치? 그래서 대분수로 못 바꿔. 왜? 분모보다 분자의 차수가 더 낮으니까. 알겠죠? 그럼 이제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통분해야 돼. 근데 통분하려고 봤더니 이렇게 둘이 곱하면 얘가 되는 거죠. 그럼 공통분모는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공통분모가 되는 거죠.
그치? 이제 공통 분모를 찾았으면 어떻게 한다? 첫 번째 분자에다가는 얼마를 곱해? 얘가 되려면 얘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자, 이쪽 분자에는 얼마를 곱해야 돼? 원래 마이너스 2x는 있었고요. 그치? 얼마 곱해야 돼? 얘는 얘를 곱해야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1. 얘는 분모 그대로, 그치? 그럼 분자도 그대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얘 전개해 볼게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자, 얘 전개하면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 얘들아, 분모 나중에 써야지. 그러면 나중에 분모 잊어버린다. 귀찮아도 들고 다녀. 알겠죠?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x제곱 사라지죠? 자, 이제 x 몇 x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답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자,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죠? 그치? 그럼 약분도 안 되겠죠? 그럼 여기서 다 끝. 요거 이해되니?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자, 지금 문제 보면요.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고 x는 4가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자, 이거 왜 줬을까? 이런 말 왜 줬을까? 이런 말 왜 줬을까, 얘들아? 우리가 유리식을 만들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된다? 그치, 0이 되면 안 되죠? 분모를 0을 만드는 x값들이 마이너스 1이랑 4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둘이 계산한 답이 얘예요 라고 그랬어. 그쵸? 근데 이 분모를 보니까 얘 분모는 x 마사, 그 다음에 x 풀 1 이렇게 되어 있네. 두 분모의 곱으로, 즉 이렇게 둘이 곱한 걸로 통분이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치? 그럼 우리가 얘를 통분을 그대로 두 분모의 곱으로 통분을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 통분을 해보자. 그러면 이미 통분이 됐으니까 공통분모는 한 번만 써줄 거고 분자끼리 계산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A는 누구랑 곱해야 돼? 얘랑 곱해야겠죠? 그러면 AX-4A. 자, B는 누구랑 곱해야 돼? X 더하기 1이랑 곱해야겠죠? 그러면 BX 더하기 B. 자, 여기서는 손님 아니야. 졸면 안 돼. 알았지? 혜택 없어. 자, 다음 X 더하기 1, X 빼기 4 분의. 자, 그럼 여기 계산하면 X의 개수는 누구누구? 그렇지. 상수항은 마이너스 4A 플러스 B가 되죠? 얘가 누구랑 똑같대요, 지금? 그렇지. 5x 마이너스 10이죠? 당연히 분모는 지금 어때요? 똑같죠? 그치? 자, 분모가 똑같으니까 우리 이제 뭐 하면 돼요? 분자끼리 같으면 되는 거 맞아요? 자, 이거는 미정계수에서 계수비교법으로 바로 가면 되겠죠? a 더하기 b는 5네요. 그럼 a 더하기 b 얼마? 5. 상수항 마이너스 4a 플러스 b는 얼마다?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거 갖고 연립하면 되겠죠? 2를 빼자. 그럼 5의 2는 15. a 얼마? 3. a가 3이면 b는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 2. 이렇게 되겠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a, b네. a, b 얼마? 6. 답은 2번.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자, 이제 세 번째 거 한번 볼게요. 5번 문제. 자, 5번 문제 보고 나면 분자하고 분모의 차수가 어때요? 같죠? 그럼 무슨 분수라고 그랬어요? 가분수. 그럼 뭘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대분수. 자, 그럼 대분수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만 살짝 해보자. 이거 지금 몇 차를 몇 차로 나눌 거야? 1차를 1차로 나눌 거죠. 자, 우리 나머지 정리 배운 적 있는데 fx를 x-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어리다를 어떻게 쓰죠? f에 a를 대입하면 나머지가 어리야 라고 얘기하는 거 맞아요?
우리가 얘를 대분수로 바꿀 때 어떻게 해요? 분자를 분모로 나누는 거 맞아요? 그죠? 그럼 그때 몫은 바로 1인데 이 1이 이 분자의 개수하고 어때야 돼? 같네요. 왜? 얘도 1이니까. 요거 이해되니?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럼 몫은 바로 분자의 개수랑 같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분자로 올라가야 되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찾아도 된다는 뜻인 거죠. x에다 얼마를 대입해?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예요? 그럼 얘는 1과 x 더하기 1분의 나머지 얼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 나머지 얼이 바로 뭐란 얘기야? x에다 얼마를 대입할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 그렇게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죠. 자, 얘로 나누면 x 더하기 1, 나머지 1 남았죠? 그럼 1과 x 더하기 1분의 나머지 1 이렇게 된다고요. 자,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빨리 계산하라고. 자, 빨리 계산하라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거는 지금 어떻게 했어? x 더하기, 몫이 1과 x 더하기 1분의, 자,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 얼마? 마이너스 1을 분자에다 대입하니까 얼마다? 1 이렇게 됐다고요. 자, 됐죠? 그 다음 얘는 여기 한번 볼게요.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2로 먼저 묶어주고, 자, 지금 얘로 나눌 거예요. 그쵸? 그 몫은 얼마일까요? 여기 1이죠? 그치? 1과 그리고 x 더하기 2분의, 자, 그럼 그때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얘로 나눴단 얘기니까 x에다 얼마 대입해라? 마이너스 2를 대입해라. 그럼 다시 얼마 나와요? 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니? 자, 이해됐어요? 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x 더하기 3을 내가 뭘로 나누겠다? x 더하기 2로 나누겠다. 몫은 1이고 그럼 그때 나머지 얼마다? 1. 그럼 1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1차지. 1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된다. 이게 나머지 정리. 이거 수상에서 했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것도 한번 해보자. 여기도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그럼 여기도 몫이 얼마예요? 1과 x 더하기 3분의 얼마? 자, 0이 되게 하는 x값 마이너스 3 대입하니까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몫은 1과 x 더하기 4분의, 자, 0이 되게 하는 x값 마이너스 4 대입하면 1 이렇게 되겠다. 자, 이제 상수항만 먼저 해볼게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상수항 없어지죠. 그쵸? 자, 이제 분수만 계산해보자. 얘랑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x 더하기 3분의 1 플러스 x 더하기 4분의 1.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얘네들은 싹 사라지고 분수만 계산해라 그런 뜻인 거죠. 자, 이거 계산할 때 4개를 한꺼번에 인수분해하면 다 통분해버리면 좀 복잡해져요. 왜? 분모가 몇 차로 바뀌어? 4차로 바뀌죠? 그럼 분자는 몇 차?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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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씩이야. 3차씩 다 더하려면 복잡하잖아. 그치? 그러면 2개씩 짝꿍을 지어서 계산을 하는데, 방법은 괄호 내기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나니? 괄호 내기 전개할 때 한꺼번에 전개 안 하고 어떻게 했지? 2개씩 짝꿍 지었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요 개수의 합이 같거나 또는 곱이 같게끔 그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 바로 그렇게 하자란 얘기야. 그러면 지금 얘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어떻게 하면 좋을까? 1이랑 4랑. 네. 1이랑 4랑? 네. 그럼 이렇게 해볼 거예요. 네. 해볼게요. x 더하기 1분의 1이랑 x 더하기 4분의 1을 이렇게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묶어서 x 더하기 2분의 1이랑 x 더하기 3분의 1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다는 뜻이야. 그럼 얘 통분하면 x 더하기 1 전개 안 해도 돼요. 분의, 자, 그럼 얘는 뭐가 돼?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얘는 여기도
그럼 얘는 x 더하기 3, x 더하기 2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러고 나니까 얘네들 지금 귀찮아. 얼마예요? 둘이 계산하면 2x 더하기 5죠. 여기도 계산하면 뭐가 돼요? 이거 마이너스지. 2x 더하기 5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럼 이제 다시 한 번 더 계산해야죠. 이제 얘네들 계산을 해야 되죠. 요거 이해돼? 자, 이제 한꺼번에 쭉 이제 통분. 그러면 x 풀 1, x 풀 2, x 풀 3, x 풀 4 이렇게 인수분해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한다? 얘네들 공통인수 얼마예요? 공통인수 얼마예요? 2x 플러스 5는 놔두고 따로따로 통분하면 되겠죠? 이해되니? 그러면 얘가 분자로 올라가면 되겠네? x 더하기 2, x 더하기 3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얘 공통인수 빠진 거야 알겠지? 그럼 얘가 분자로 가면 되겠죠? x 더하기 1, x 더하기 4 이렇게. 자, 이거 식 이해되니? 네.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분자만 해볼게요. 자, 여기 전개하면 뭐가 돼요?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얼마? 6. 여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 맞아요? 자, 여기까지 되니? 자, 분모는 됐고. 자, 그럼 여기 계산하면 x제곱 5x제곱 없어지고 얼마만 남아? 2만 남았죠? 그럼 여기다 2를 곱하면 되겠네. 그쵸? 그래서 4x 더하기 10 누구분의 x 더하기 1, x 더하기 2, x 더하기 3, x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저 네모 안에 들어가야 되는 식은 바로 뭐예요? 4x 더하기 10이 들어가야 되겠죠? 응? 자, 요거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조금 쉬운 방법으로 한꺼번에 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조금 편해질까 이런 고민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처럼 쓱 하고 다 사라지는 부분들이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야.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그만 줘라. 왜 이렇게 조는데? 날씨가 좋아서. 날씨가 좋으면 졸린 거야? 시험 공부하느라고 요새 잠을 못 주무시나 봐요. 그죠?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시험 공부하고 아무 상관없지? 자, 여기 지금 보자.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는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0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분모가. 자, 그런데 얘네들 다 더해라 그러면 지금 x 하나, x 더하기 1, x 더하기 3, x 더하기 6 해서 총 4차가 나오겠네. 그쵸? 이거 다 통분해서 계산하려면 복잡하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둘이 곱하기로 연결이 되어 있는 아이들을 보면 뭔가 좀 쪼개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바로 부분분수로 바꿔보자는 얘기인 거야. 우리 AB분의 1을 뭘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단위분수로 하려면 그치? B-A분의 1이랑 빼기 요거야. 만약에 분자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분자 여기다 이렇게 준다 그랬어. 그쵸? 자, 그럼 첫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얘가 A고 얘가 B라고 생각을 해봐. 두 수의 차이가 얼마야? 1이죠. 1분의 1이니까 1은 없어지죠. 상수항 여기가 없어져요. 그쵸? 그럼 첫 번째 식에서 남는 거 뭐 남아요? x분의 1 빼기 x 더하기 1분의 1. 이게 첫 번째에서 나왔던 거야. 아이고! 미안해. 내가 잡을 끼웠지? 두 번째 거. 얘 A고 얘 B야. 너 너무 놀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빼면 얼마니? 2분의 분자 줘야죠. 2분의 2. 그럼 얼마야? 1. 그럼 없어지겠지? 요 부분이 없어지는 거 이해돼? 진짜 이해돼? 자, 그럼 남는 거 뭐 남아? x 더하기 1분의 1 빼기 얼마? x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남는 거 이해됐어? 진짜로? 자, 그럼 세 번째 것도 해볼게요. 얘가 A, B야.
그럼 b-a면 3분의 3. 그쵸? 다시 얼마예요? 1. 그럼 얘가 다시 1로 사라진다는 얘기야. 그럼 남는 거 요거만 남겠죠? a분의 1이라는 건 x 더하기 3분의 1 빼기 x 더하기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앞뒤에 있는 아이들이 마플로 다 사라지네. 결국에 남는 애는 x분의 1이랑 마이너스 x 더하기 6분의 1만 남았다. 맞아요. 그만 자라. 그럼 x 곱하기 x 더하기 6분의 통분한 거예요. 그럼 얘 분자 뭘로 바뀌어야 돼? 얘만 대답해야 돼. 얘 자고 있었거든. 자, 뭐지? 얘 분자 뭐라고? 그렇지. 그럼 얘 분자 뭘까요? 아닌데. 마이너스 x인데. 정신 차려, 알았지? 자, 그래서 없어. 지고 남는 거 지금 뭐야? x 곱하기 x 더하기 6분의 6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k는 얼마다? 6이에요. 라고 대답하시면 되죠. 내 목소리가 너무 낭낭해? 잠이 자라? 나 아무래도 수면 클리닉을 할까봐 이거 그만두고 애들이 우리 반만 오면 자. 이상한 애들이야. 수면 클리닉을 하면 잘 될까? 근데 과목이 수학이어서 그래요. 수학이 얼마나 재밌는데. 영어는 뭐 잠이 안 와? 저거 많이 봤어요. 자, 이거는 사실 우리가 번분수라고 얘기하죠. 번분수예요. 번분수. 번 알죠? 커피 번 한동안 유행하지 않았니? 맛있어요. 그쵸? 역시 너 빵 모르는구나. 빵의 심화되기를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긴 번 있잖아. 갈색 커피 번 이렇게 생긴 거 맛있겠지? 그런 게 있어. 자, 어쨌든 번분수예요. 자, 그런데 얘를 간단히 해라 그랬어. 대략 난감하죠. 근데 우리 번분수 계산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그때 알려드렸어요. 번분수 계산하는 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d분의 c 분의 b분의 a를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내항의 곱이 분모, 외항의 곱을 분자로 보자 했던 거 기억나요? 그리고 우리가 약분을 할 때 지금 보면요, A하고 BC랑 지금 보면 약분이 돼요. 그럼 A는 누구랑 약분돼? B랑도 약분되고 C랑도 약분돼요. 자, 그러면 A는 원래 얘네들은 약분을 할 수 있죠? 그치? 근데 이 A는 누구랑도 약분한다고? 그치?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같은 분자 자리끼리 약분 가능, 같은 분모끼리 약분이 가능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11분의 5, 그 다음에 얼마일까? 25, 4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약분을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10이랑 4가 같은 분모 자리끼리 약분. 그럼 얘는 1, 얘는 3 이렇게 약분. 다시 여기도 약분. 분자는 분자 자리끼리 약분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둘은 그러면 이렇게 둘은 약분 안 돼요. 알겠죠? 그럼 둘이 계산하면 얼마? 15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잘 헷갈리면 그냥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한 다음에 마지막에 약분하세요. 헷갈리시면. 자, 어쨌든 번분수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번분수 계산을 하란 얘기야. 그러면 첫 번째 얘부터 하자. 얘를 뭐라고 바꿔야 되냐면 1하고 x분의 1이랑 더한다는 얘기는 통분을 해야 돼. 그럼 얘는 통분하면 몇 분의 몇? x분의 x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둘이 계산하면 얼마예요? 그러면 아직 계산 안 한 건 그대로 쓸게요. 자, 이제 여기 계산하면 뭐가 돼? x분의 x 더하기 1인 거 이해되니? 자, 근데 얘들아 이것도 문제. 얘는 번분수 꼴이긴 한데 분모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이렇게 혼자 1이란 말이죠? 그치? 그럼 얘들아 이건 1분의 1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해서 뭘로 바꿀 수 있어? x 더하기 1분의 x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우리가 5의 역수는 뭐죠? 5의 역수는 5분의 1이죠? 이해돼? 그러면 3분의 2의 역수를 2분의 3이라고 하지 않고 그럼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그럼 여러분이 3분의 2의 역수가 얘인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얘는 3분의 2의 역수니까 원래 2분의 3인 거 알고 있었잖아. 이렇게 바꿔도 된다는 뜻인 거야. 자, 요거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그러면 이 방법을 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바뀌어? 즉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즉 요거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다시 문제 더 1 더하기 아직 계산 안 했으니까 이제 얘만 바꾸면 이거의 역수니까 뭐라고 바꾼다고? x 더하기 1분의 x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 자, 그럼 이제 여기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또 뭐를 해야 돼? 또 1과 더했으니까 통분 또 해야겠죠? 그치? 그럼 아직 계산 안 한 거 얘들아 계산 안 한 거 계속 붙여줘야 된다. 왜냐면 하다 보면 내가 어디까지 했지? 이렇게 헷갈려. 요거 먼저 하고 붙여야지 하다 보면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다 붙여줘. 그럼 이제 여기 할 거야. 그럼 여기 하면 x 더하기 1분의 1은 뭘로 바꿔? 네, 그렇지. 이렇게 바꿔야죠. 그리고 x 더하기 1분의 x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럼 1 더하기 얘는 x 더하기 1분의 얼마? 2x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네. 다시 얘는 이거의 역수라고 얘기했죠? 그치? 역수니까 1 더하기 얼마? 2x 더하기 1분의 얼마? x 더하기 1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 됐지? 자, 그럼 얘 다시 계산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다시 또 통분해서 얘랑 2x 더하기 1분의 얼마? 자, 계산하면 얼마? 2x 더하기 1분의 몇 x? 그렇지. 3x 플러스 2.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해라. 그랬으니까 간단하게. 자, 요거 이해됩니까?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근데 문제 중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5분의 3을 1과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거 잠깐 지워도 되지 이제? 1과 5분의 7이라고 하자. 5분의 7. 자, 그럼 쟤는 어떻게 표현할까? 5분의 7이라는 건 어떻게 표현해? 1과 5분의 2 맞아요? 네. 근데 걔를 1과 이렇게 표현하래요. 그럼 얘를 분자가 1로 바꾸래.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 역수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 안에 뭐가 돼서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야 얘가 얘로 바뀔 거 아니야. 자, 이거 이해되니? 역수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야 다시 역수가 돼서 얘가 될 거 아니야. 그만 자. 그러면 얘는 다시 뭘로 바꿀까 얘들아? 얘는 2와 다시 뭘로 바뀌어? 2분의 1 맞아요? 이거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분모가 1인 걸로 계속 이렇게 분자가 1인 걸로 계속 이렇게 늘어놓을 수 있다는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숫자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고 얘는 뭐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걔를 이렇게 계속 바꿔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요거 이해됐나요? 인상 쓰지 말고. 자, 그러면 우선은 여기까지. 이번에는 11번. 얘들아, 이거는 11번은 중학교 3학년 문제다, 이게. 그죠? 니네 이번에 곱셈 공식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곱셈 공식, 변형식 다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 좀 한번 해볼까? 이참에. 자, 곱셈 공식, 변형식 중에서 첫 번째, 우리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는 공식이 뭐가 있죠? 하나가 아닌데 뭐 있었지? a 더하기 b 제곱. 그렇지. 또 플러스 2ab 요렇게. 그죠? 또 얘하고 같은데 a하고 b가 아니라 서로 역수 관계인 거. x랑 x분의 1은 서로보다 역수죠. x랑 x제곱분의 1, 즉 얘네들은 역수 관계죠. 내가 역수를 강조하는 일은 둘이 곱하면 얼마가 되니까? 2. x와 x분의 1은 역수니까 둘이 곱하면 얼마다? 1이죠. 역수끼리는 곱하면 얼마가 돼? 1이야. 그걸 역수라고 하잖아. 역수의 정의가 뭐지? 곱해서 1이 되게 하는 수. 알겠죠? 그게 역수야. 그러면 역수는 곱이 1이기 때문에 이 곱이 1로 사라지는 거야. 숫자로 1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x 더하기 x분의 1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x 마이너스 x분의 1 전체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한다고. 왜? 역수라서 곱이 필요 없어진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얘랑 똑같은 건데 역수라서 없어진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곱셈공식 변형식이었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문제는 바로 얘로 풀어야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럼 계산해보자. 얘가 얼마래요? 제 5래요. 그러면 25에서 2를 빼면 얼마? 근데 이게 이렇게 쉬운 문제가 자꾸 이렇게 나오면 되겠어, 그지? 수학 하에서. 그래서 12번 문제는 중학교 3학년 문제. 요번에 니네 시험 본 거에 이거 있지 않았니? 그쵸? 너 이번에 몇 점 나왔냐? 어? 몇 점이에요? 너요? 처참해요. 또 그래. 트레이 시험 봤니?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모의고사 2차 모의고사 봤어? 점수 받았어? 아직 못 받았어? 야, 평균 처참하더라. 아주 그냥 저 진짜 70분 넘었어요? 70원 넘었어요. 70 넣고 다행이라고 하는 거 처음이다. 야. 70만 넘으니까 60원 이러면 말자. 이게 소원이. 그랬어? 다행이다. 알겠어. 맞았어요. 너의 운을 여기다 쓰면 어떡해. 그 운은 모아서 학교 시험에서 써야지. 자, 그러면 12번 문제는 한번 풀어봐. 풀었어요. 벌써? 그럼 풀었대. 제가 풀 정도면 니들 다 풀 수 있어. 자, 그러면 넘어가. 자, 이제 얘들아, 여기 비례식. 지금 여기 여러분들 보면요. x 대 y 대 z가 1대 2대 3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연수 x가 만약에 30이고 y가 만약에 40이면 우리 x 대 y는 30대 40이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해요? 얘를 3대 4라고 하죠. 왜? 그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자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원래 자기 자신은 30이었고 원래 자기 자신은 40이었어. 그쵸? 그럼 얘네들을 나눌 때 똑같은 최대 공약수로 나눠야 되는 거 맞아요? 얘는 10으로 나누고 얘는 20으로 나누고 하면 안 되잖아. 그쵸? 그러면 똑같은 최대 공약수로 나누어서 3대 4가 된 거죠. 그쵸? 여기선 최대 공약수가 10이야. 10으로 나누어서 된 거죠. 그러면 원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려면 나누었던 최대 공약수를 곱해줘야 되는 거 맞아요? 원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려면 최대 공약수 곱해줘야 되는 거 맞아요? 원래는 10을 곱했어야 되는데 내가 K라고 하는 이유는 만약에 얘가 진짜로 얼마인지 몰랐다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이해되니? 그럼 내가 지금 곱해준 이 모르는 최대 공약수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한다? 비례상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비례식이 나왔을 때 x가 진짜로 얼마인지 y가 진짜로 얼마인지 알 수가 없으면 원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때 비례상수를 곱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겠다? 나는 비례상수를 k를 써도 되고 a를 써도 되고 b를 써도 되고 너네 마음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x를 나는 k라고 한다면 y는
K보다 2배가 많은 거니까 2K. 그럼 Z는 3K로 바꿔놓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전부 X, Y, Z라는 문자가 전부 이제 뭘로 바뀔 거야? 다 K라는 문자로 바뀌겠죠? 그러면 K, K는 서로 어떻게 된다? 약분 가능하다. 그래서 뭐를 구할 수 있다? 값을 구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석할 때 어떤 식의 값을 구해라 라는 얘기는 답이 숫자로 나와야 된다 라는 뜻이야. 알겠죠? 이거 이해되니? 자, 그러면 X에다가 K 집어넣으면 5K, Y에다가 2K, 얘 지금 3K니까 마이너스 9K 이렇게 될 거고, K 마이너스 2K 플 3K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 얼마? 마이너스 2K. 분모는 얼마예요? 2K, KK, 22 약분해서 답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답이 숫자로 이렇게 나오더라. 알겠죠? 그래서 비례식 나오면 어떻게 한다? 뭘 써라? 비례상수 써라. 알겠죠? 자, 방금 선생님이 고급 용어 알려줬어요. 고급 용어. 비례상수. 이게 제 점수를 쓰는 거예요? 난 몰라요. 관심 없어요. 손님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 반 애들도 지금 점수가 너무 난감해갖고. 틀렸어요. 70점 이상이요. 갖고 있을게요. 너 학교 어디라고? 왜지? 을지라고 했지. 이 새끼가, 씨. 너 학교 어디니? 하기 괜찮아. 을지, 씨. 학교 어디지? 중계 좀 잘해야지. 저 을지. 자, 그러면. 자, 그 옆에 있는 14번 문제는 조금 다르다? 갑자기 3번 문제하고 14번 문제는 분명히 같은 유형이라고 묶어놨는데 뭔가 지금 어때요? 느낌이 다르죠? 아까 전에는 X 대 Y 대 Z가 1대 2 대 3 해서 비례상수 K 쓰는 것까지는 알겠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비례식을 알려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쵸? 그리고 나서 같은 유형이래. 그죠? 웃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때 여러분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어쨌든 3분의 X 더하기 Y나 5분의 Z 더하기 X나 그 답은 전부 다 어떻단 뜻이야? 같죠? 그 같은 값이 뭘로 같은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럼 요 값을 K야 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걸 계산한 답이 K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비례상수를 쓰는 거예요. 비례상수? 자, 그럼 여기 보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3분의 X랑 Y랑 더한 거는 K야. 그래? 그럼 X 더하기 Y는 3K가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4분의 Y 더하기 Z가 K라면 그러면 Y 더하기 Z는 다시 몇 K겠다? 4K겠구나. 자, 이제 5분의 Z 더하기 X가 똑같이 K라면 Z 더하기 X는 다시 5K나 이렇게 쓴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문자로 바꾸는데 전부 X도 K로, Y도 K로, Z도 K로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자, 이제 뭔가 보여? X, Y, Z를 전부 K라는 문자를 사용했으면 좋겠어 라는 것까지는 알겠어. 그죠? 그런데 어떻게 바꿀까? 이 세 식을 전부 다 더하는 거예요. 자, 더할 때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하는 거야. 자, 좌변 더했더니 X 몇 개? 2개. Y 몇 개? 2개. Z 몇 개? 2개. 그러면 X 하나, Y 하나, Z 하나의 합의 2배가 다 더하면 얼마? 12K가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구했죠. 자,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몇 K다? 6K다 라는 것까지 구하면 봐라. X 더하기 Y 몇 K라 그랬어요? 3K. 얘 3K. Z 몇 K 그럼? Z 3K. 여기까지 되니?
자, Z3K, 그러면 Y 몇 K? K. YK, 그럼 X는 2K 하고 K에 관한 문자로 다 나와버렸죠. 여기까지 하고 나면 나머지 이 식의 값은 여러분들이 다 대입해서 찾으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 이해 안 되는 부분 있나요? 요 세 식을 다 더한 거야.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그래서 저 비례상수 쓰는 거랑 요 문제는 한 세트로 기억하세요. 세트로. 알겠죠? 혹시 계산하셨나요? 답이 나왔나요? 안 하셔도 돼요. 아니야, 계산해. 자, 이제 드디어 유리식이 끝나고 이제 우리 뭐 할 거다? 유리함수를 갈 거예요. 자, 유리함수라는 건 다항식이 아닌, 우리가 유리식이 다항식도 유리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치? 그런데 우리는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 즉 분모의 x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식, 알겠죠? x에 관한 다항식이 나와야 돼, 분모에, 알겠죠? 그러한 식을 가지고 우리는 x랑 y 사이의 관계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걸 뭐라고 얘기한다? 유리함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유리함수 배웠다? 중학교 1학년 때? 본 적 있나요? 본 적 있죠? 반비례 관계. 기억 안 나요? 정비례 관계랑 반비례 관계 배운 적 있죠? 그치?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 관계는 y는 ax, 반비례 관계는 y는 x분의 a 하고 배웠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예전에 이거는 1차 다항식이 아니다 라고 배웠죠. 우리 예전에 다항식 할 때 이거 1차식, 이거 1차식이라고 그랬어? 아니라고 그랬어? 이거 1차식이 아니다 그랬어. 나중에 배울 거야, 유리식이야 라고 아마 알려주셨을 거예요. 알겠죠? 얘는 차수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마이너스 1차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하지 않는다. 알겠죠? 뭐라고 한다? 유리식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럼 어쨌든 얘도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정의가 다 됐었죠. 하나씩 하나씩. 그치? 그래서 우리는 x값이 하나 정해지면 y값이 하나가 정해지는 관계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 함수라 그랬잖아. 함수라 그랬잖아. 그래서 얘도 함수인 거야. x값이 하나 정해지면 그때 y값이 정해질 때. 알겠죠?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유리함수를 배우겠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그러면 유리함수를 배울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와 마찬가지로 분모를 뭐가 되게 하지 않는, 0이 되지 않게 하는 이라는 말이 계속 붙었었단 거야. 그치? 그럼 우리 유리함수는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값은 정의역에서 반드시 빼줘야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유리함수부터 먼저 볼 거예요. 75쪽에 다음에 해당하는 것만 찾아라 그랬어요. 자, 우선은 첫 번째 거 한번 볼게요. 기억은 y는 5분의 x제곱. 자, 분자의 x제곱밖에 없죠. 그죠? 이건 다항식이에요. 이거는 다항식. 얘가 다항식이니까 다항함수가 되는 거죠. 그쵸? 다항함수의 기억. 자, 그 다음에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 찾는 거예요.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는 우선은 얘처럼 분모의 x에 관한 1차식 들어갔다. 그쵸? 그러면 얘는 다항식이 아닌 유리함수. 니은은 2번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3번은 x는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지금 분자 자리에 밖에 없죠. 그럼 이건 다항식. 다항식이니까 다항함수. 이렇게 들어갈 거고. 자, 여기 지금 보면 분모에 지금 x 프릴, x 마일, x 프릴 약분하고 없어져도 분모의 차수가 남았죠.
그치? 그럼 얘도 바로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구분하셔야 돼요. 분모에 숫자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유리함수라고 인식하시면 안 돼요. 유리함수는 분모에 x, y에 관한 다항식이 나와야 되는 거야. x에 관한 다항식이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유리함수라고 정의가 됐으니, 자, 다음 함수라고 이미 정의를 해줬어요. 얘는 함수야 라고 알려줬어. 다음 함수 이렇게 알려줬죠? 함수라고 알려줬으니 정의역을 찾아야 돼. 정의역은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된다고요, 지금? 0이 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정의역을 찾아라 그랬어. 그러면 x가 x. 정의역은요, 집합이에요. 집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합 기호 안에 조건제시법 또는 뭐였지? 개수나열법. 개수나열법이 아니라 뭐지? 나 왜 생각이 안 나지? 원소나열법. 그렇지.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 이거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낼 수가 없죠. 조건제시법으로만 나타내자. 그럼 여긴 누가 0이면 안 돼, 지금? 얘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려면 누가 x가 0이 아닌 실수라고 하시면 되죠. 별다른 말이 없으니 됐죠? 그럼 여기서는 뭘까요? 2번에서는 x는 뭐가 아닌? 그렇지.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얘 0이 나오는 게 2개나 있어. 그렇지. 얘는요? 에? 근데 제 약분되면 그냥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비밀이에요? 네,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네, 잠깐 기다릴게요. 자, 여기 한번 생각해보자. x제곱 더하기 1이 0인데 x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실수 있어요? 없어요? 제곱해서 마이너스를 만드는 실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실수에서는 얘를 0을 만들 수가 없다는 뜻이야. 그럼 이때는 모든 실수. I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왜? I는 쓰면 안 돼. 우리가 함수라는 건 사실 어디서만 해요? 지금 함수라는 건 어디서만 해? 실수에서만 해. 왜? 그래프 그려야 되잖아. 그래프는 실제 존재하는 점의 위치를 찾아야 하는데, 그쵸? 허수는 자리가 없어요. 그죠? 어느 위치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허수는 쓰지 않는다. 알겠죠? 그럼 실수에선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은 존재하지 않으니 x는 전부 다 써도 된다라는 뜻인 거죠. 자, 요거 이해됐나요? 저건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조금 이따가. 자, 그러면 2-1번을 이제 하기 전에 우선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는데 우리 이거 배운 적 있어? 그죠? 반비례 관계할 때 배웠었죠? 그지? 자, 반비례 할 때 배웠었는데 얘들아 이거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 유리함수의 가장 기본 형태, 우리가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뭐였어? y는 ax제곱, 이게 기본 형태였죠? 그죠? 이게 가장 기본이었어. 얘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을 시켰을 뿐이지 얘부터 출발이었었어. 그치? 기억나죠? 그러면 유리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출발은 뭐부터 해야 되느냐? 바로 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폼은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x의 개수가 얼마니? x의 개수가 얼마야? 1부터 출발이야. 1부터. 알겠죠? x의 개수가 1인 거부터 출발이야. 알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 예전에 뭘 배웠냐? a가 0보다 크고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그치? a가 0보다 크면 몇 사분면에서 그려진다 그랬어. 얘는 어떤 모양이었죠?
어떤 모양이었죠? 한 쌍의 곡선이었죠. 그치? 그런데 0보다 크면 1과 3, 4분면에서 이렇게 그래프 그려졌었어. 자, 빨리 옛날 생각 빨리 끌어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그러면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2와 4, 4분면에서 한 쌍의 곡선을 이렇게 이룬다. 그쵸? 근데 얘네들은 지금 보면 이 원점으로 대칭되는 거 이해돼요? 네, 원점 대칭이었었어. 자, 이거 1학년 때 배웠던 거야. 이거 일일이 그래프 그려줘? 안 그려줘도 되죠? 점 찍어줘? 마이너스 1부터 출발해서 계속 해? 아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요거는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A가 0보다 크면 몇 사분면? 1과 3, 4분면에서 한 쌍의 곡선. 그 다음에 얘는 몇 사분면? 2와 4, 4분면에서 한 쌍의 곡선으로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배웠단 말이야. 그쵸?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얘 그래프 그려라 그러면 이제 그래프 그려라. 그럼 X축, Y축 만들어 놓고 A가 0보다 어때요? 그죠? 그러면 1과 3, 4분면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근데 3번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선생님 출발은요, X가 개수가 1이라고 했는데,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바로 이거예요. X분의 2분의 1이었어요. A가 2분의 1인 거예요. 요거 이해되니? 우리가 번분수 계산을 이렇게 해버린 거야, 지금. X분의 5분의 3이라고 얘기하면 얘는 5X분의 어차피 이게 1분의 이렇게 바꾸면 분모가 1인 분수로 바꿀 수 있잖아. 그쵸? 그러면 5X분의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치? 이거 이해되니? 그래서 A가 2분의 1이었던 거야. 2X가 아니라. 알겠지? 원래 2X가 아니라 원래는 X였어. 근데 개수가 분수여서 이렇게 내려와 버린 거예요. 자, 그럼 얘는 0보다 어때요? 크죠? 그치? 자, 그런데 절대값은 3보다 어떠니? 이 절대값 3보다는 얘가 어때요? 작죠? 그럼 우리는 같은 1과 3, 4분면에 그리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원점에서부터 멀어져요. 그럼 3이 절대값이 크니까 더 멀리 떨어졌겠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얘는 원점에 더 가깝게 그림을 그려라 라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자, 요거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왜 이런 포물선으로 지금, 포물선이 아니라 왜 이런 곡선으로 나올까? 정의역이 X는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되죠. X가 0이 안 되기 때문에 Y의 값도 0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점하고는 절대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간 거야. 이거 이해되니?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X가 0일 때 Y의 값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그럼 Y축이랑 만나 안 만나? 절대 안 만나는 거죠. 그럼 Y가 0이 되게 하는 X값도 없어. 그러면 X축과도 안 만나야 돼. 알겠죠? 그럼 얘처럼 아무리 연장을 해도 절대 X축이랑 안 만날 거고, 아무리 숫자를 줄이고 해도 절대 Y축이랑 만나지 않아요. 이렇게 만나지 않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X축과 Y축은 바로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됐지? 자, 선생님 방금 점근선이라는 고급 용어 하나 썼어요. 자, 어쨌든 우선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거예요. X축, Y축이랑 절대 만나지 않게 그리셔야 되고요. 알겠죠? 그리고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원점에서부터 멀리 떨어지게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래프 그릴 때. 자, 그러면 이제 2번하고 4번도 한번 그려볼까요? 2번은 지금 뭐예요? 음수죠? 그치? A가 0보다 어떤 거야? 요거 A는 0보다 어떤 거야? 음수니까 작은 거죠? 그럼 얘는 몇 사분면에 그려야 돼? 2와 4, 4분면에 그래프 그려야겠죠? 한 쌍의 곡선으로 그리되 X축, Y축이랑 만나 안 만나? 절대 안 만나게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럼 얘는 A가 얼마니? 얘는 A가 얼마예요?
x분의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예요. 이렇게인 거예요. 이게 a인 거예요. a는 0보다 어때요? 작죠? 그런데 마이너스 5보다는 절대값이 어때요? 작아요. 절대값이 작다라는 건 원점이랑 더 가깝게 그래프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더 가깝게 그래프 그리자. 되겠죠? 자, 이거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 요리함수는 y는 x분의 a부터 출발일 건데 우선은 정의역부터 한번 찾아보자. 자, 우리 정의역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면 모든 실수가 되기는 하지만 유리함수라고 했지? 그러면 분모는 뭘 만들면 안 돼? 0을 만들면 안 되겠지? 그러면 이거인 실수가 되는구나 라는 게 약속이에요. 아시겠죠? 정의역이 정해지고 나면 우리 이제 모두 찾아야 된다. 치역을 찾아야 하는데, 자, 내가 얘를 만약에 a가 0보다 크면 이렇게 그래프 그릴 거고, 그쵸? 0보다 작으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문제는 어떻게 되든 얘는 점점 작아져서 0에 가까운 y값을 갖기는 같죠? 0에 가까운 y값은 같는데 절대 못 갖는 y값은 누구예요? 0이죠. y도 절대 0을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치역도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올라가니까 끝없이 계속 올라갈 거란 얘기인 거야. 그죠? 끝없이 내려갈 거란 얘기야. 그쵸? 그래서 모든 실수가 되는데 0만 안 된다 라는 뜻이야. 치역도. 요거 이해되나요?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정의역, 치역 우선 만들어 놓고 세 번째 그래프는 a가 0보다 크면 바로 몇 사분면? 1과 3, 4분면에 a가 0보다 작으면 2와 4, 4분면에 그래프 그린다. 알겠죠? 자, 이제 네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건 아까 우리가 x축과 y축은 절대 만나지 않는다 그랬죠? 만나지 않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어? 정근선이다 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 정근선의 방정식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x축은 뭐라고 얘기해? x축은 누가 0? y가 0. y축은 누가 0? x가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근선의 방정식은 x축, y축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방정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한다? x축은 y가 0, y축은 x가 0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클수록 어디에서 멀어진다? 원점에서 멀어진다. 알겠죠?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얘가 대칭이 된다 그랬어요. 아까. 그죠? 이 두 개의 그래프가, 그지? 1과 3, 4분면 또는 2와 4, 4분면 한 세트로 그려지는데 이 세트 그래프는 반드시 뭐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대칭이다. 알겠죠? 원점으로 대칭해요. 자, 그런데 원점만 대칭되는 건 아니다. 또 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y는 x가 뭐예요? 이게 y는 x죠?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하나 더 있어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대칭이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점대칭도 되지만 또 뭐도 된다? 선대칭도 된다. 알겠죠? 그런데 어떤 선? y는 x, y는 마이너스 x. 이 두 개의 선으로 대칭이 된다. 알겠죠? 자, 얘네들이 몇 도로 만나요, 지금?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몇 도로 만나요?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몇 도로 만나요? 90도로 만나죠?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그쵸? 수직이다. 라고 했던 거 수성에서 배웠죠? 그래서 얘네들은 90도로 만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아니지?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넘겨서 한번 해보자. 뭘 할 거냐면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 우리가 2차 함수도 마찬가지. X축 방향으로 이동, Y축 방향으로 이동했던 거 기억나나요? 응? 2차 함수 할 때 제일 처음 시작은 뭐였다? Y는 AX 제곱부터 출발, 그죠? 그럼 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하면 함수식이 어떻게 바뀌죠? Y는, 자, 얘는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이 A가 하는 일이 바로 뭐였어요? 그래프의 모양, 그쵸? 그 다음에 폭을 결정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이 A는 바꾸면 안 돼. 평행이동이란 얘기는 모양은 그대로 위치만 바꿀 거야. 모양을 결정하는 건 바로 2차 항의 계수 A. 절대 바꾸면 안 되고, 위치는 어떻게 바꾼다? X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건 X-P 제곱 이렇게 들어가고, Y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건 플러스 Q인데, 원래 Y도 Y-Q였죠? 원래 Y-Q였는데 이쪽으로 이양한 거죠. 우리가 X축으로 이동하면, X축으로 P만큼 이동해라 그러면 X 대신 뭘 쓴다? X-P를 쓰는 거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해라 그러면 Y 대신 뭘 써야 된다? Y-Q를 썼어야 되는 게 맞아. 우리가 도형의 이동에서 그렇게 배웠어. 수상에서, 그죠? 그러면 원래 Y-Q였다는 얘기야. 얘도 이렇게. 그런데 얘를 이항을 했으니까 플러스 Q로 간 거예요. 요거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 원리 그대로 쟤도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인 거야. 자, 무슨 얘기냐? Y는 X분의 A가 지금 기본형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 A가 하는 일이 바로 아까 뭐였어요? 1과 3, 4분면에서 그래프를 그릴 것이냐, 2와 4, 4분면의 그래프를 그릴 것이냐를 결정했었죠? 그리고 원점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도 얘가 결정했어. 그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이 A는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그럼 얘는 살리면서 이제 어떻게 한다?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시키면 그래프 식이 어떻게 바뀔까? 함수식이. Y는, 자, X축 방향으로 이동하면 X 대신 뭘 쓴다 그랬어요? X-P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리고 A는 변하면 안 되고, Y축 방향으로 이동하면 Y 대신 뭘 쓴다 그랬어? Y-Q라고 써야 하는데 얘 이항하면 플러스 Q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동한 거예요. 평행 이동하는 식. 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X 대신 X-P 그리고 Y 대신 플러스 Q 이렇게 쓰면 된다고. 2차 함수랑 거의 똑같잖아, 그죠? 이거 이해되니? 이거 이해돼요?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얘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시켜보자. 그럼 Y는 X, 얘는 부호 반대로 들어가야죠. 플러스 2분의, 얘는 바뀌면 안 돼. 1은 그대로. 그리고 Q는 얼마? 뒤에다 그대로 마이너스 4 하고 붙여주면 된다고요. 됐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자, 이번에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6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자, 그럼 Y는 X분의, 자, A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바뀌면 안 되죠? 얘 그대로 놔두고 X축 방향으로 6,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러면 얘들아, 얘를 이동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이 문제 가지고 해볼게요. 원래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자, 그럼 얘 그래프 그리면 X축, Y축, 그럼 얘가 양수니까 1과 3, 4분면에 한 쌍으로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되니? 그런데 문제는요, 얘를 그대로 움직여.
움직일 건데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한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한다 그랬거든요. 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면 얘를 내려야죠, 이렇게. 요거 이해되니? 얘가 이렇게 내려와야 돼. 이만큼 내려와야 돼. 아니지. 옆으로 가야지. 마이너스 이만큼 이렇게 가야 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또 내려야 돼. 그럼 이만큼 내려가야겠죠. 그러면 그래프가 한 요렇게는 그려지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뭐가 바뀌냐면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이 점근선이 바뀌어요. 자, 요거 이해돼? 우리 2차 함수는 꼭지점의 위치가 바뀌었죠? 축의 위치도 바뀌었죠? 그치? 이동할 때 바뀌었죠? 그거랑 마찬가지 뭐가 바뀌어야 된다? 점근선이 바뀌어야 돼요. 점근선. 자, 점근선이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해. 왜?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값은 절대로 정역으로 가지면 안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럼 요 식에서 x는 이제 정의역이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지? 정의역이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어요? x는 뭐가 아닌 이렇게 바뀌었죠? 그럼 치역은 어떻게 바뀔까? 자, 얘가 0이 되지 않아요. 그럼 얘가 0이라고 생각하면 그때 y의 값 얼마 나와?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근데 얘가 0이 될 수 없죠? 그럼 y도 마이너스 4를 가질 수 없어요. 이거 이해되니?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x는 절대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돼. 알겠죠? 그럼 x는 절대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가 x가 마이너스 2인 애들은 이렇게 묶어놓고요. y는 누가 되면 안 돼? 마이너스 4가 되면 안 돼. 그러면 y가 마이너스 4가 되는 애들만 이렇게 묶어놓으면 저 노란색 선하고 저 그래프는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돼? 이해되냐고! 대답해, 대답. 되는 거야? 돼? 네? 됩니까? 이해됩니까? 여러분. 만나면 되지 않아요? 만나면 안 된다고! 만나면은 안 돼요? 누가 만나면 안 돼요? 아, 저 그래프가. 여기 지금 보세요. x가 마이너스 2가 아닌 실수라고 했죠. 왜? 얘요.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애들은 요 선하고는 절대 만나면 안 되지 않아? x가 마이너스 1 때 y 값은 존재하면 안 되니까. 그 이 노란색 선하고는 절대 만나면 안 된다고. 그리고 y도 뭐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랬어. 왜? 얘가 0이 나올 수 없잖아. 만약에 얘가 0일 때 마이너스 4란 말이야. 그럼 얘가 0이 되지 않으면 y도 마이너스 4가 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럼 y가 마이너스 4가 되는 애들만 쫙 묶어놓으면 그때 x값 나와, 안 나와?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걸쳐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럼 x가 마이너스 2란 요선과 y가 마이너스 4란 요선은 절대 그래프가 걸리면 안 되는 거야. 절대 안 만나는 선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 아까? 점근선. 점근선이 바뀐 거예요. 점근선이 바뀌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야. 원래 얘가 1사분면 얘가 3사분면인데 이제 점근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 여러분들이 1사분면 위치, 3사분면 위치라고 보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면 A는 0보다 어때요? 크죠?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다는,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내린 게 바로 이 그래프가 얘가 된 거야. 여기 있는 애가 일로 온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 파란색, 이 밑에 있던 아이는 다시 어디로 가? 3, 4분면 위치인 여기로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간 거야. 이거 이해되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그래프를 다시 이렇게 그리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요? 원래 X축, Y축이랑 절대 안 만났었어. 그럼 그 X축, Y축을 내가 뭐라 그랬어? 점근선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X축은 아까 뭐라 그랬어?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Y가 0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y축은 뭐라 그랬어?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x는 0 이렇게 된 거 맞아요? 그럼 우리가 x축 방향으로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이동하면 정근선도 바뀐다고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어?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으니까 바로 x는 마이너스 2하고 만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바로 정근선이 되는 거야. x는 마2가 정근선, y는 마이너스 4하고 만나면 안 된다고요. 그럼 이제 y는 얼마? 마이너스 4가 정근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x는 마이너스 2라는 건 바로 이렇게 그리는 거죠. y는 마이너스 4는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럼 이 두 개의 선이 정근선이 되고, 그럼 이제 이렇게 그리고 났으니까 이쪽을 1, 4분면 위치, 이쪽을 3, 4분면 위치라고 해서 a가 0보다 크니까 1과 3, 4분면 위치에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자, 요거 이해되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유리함수에서 중요한 게 바로 뭐라고? 정근선이다. 무슨 선이다? 정근선이다. 알겠죠? 자, 그럼 정근선 어떻게 찾는다? x축 방향으로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이동한 걔가 바로 정근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해보자. 두 번째 거. 뭔 말인지 또 모르니까 한 번 더 해보죠. 얘요. y는 얘도 한 번 더 해볼게요. 얘요. y는 마이너스 x분의 3이잖아요? 그쵸? 얘를 x축 방향으로는 지금 얼만큼? 6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해라 그랬죠? 그럼 이동하면 어떻게 쓴다 그랬어? y는 마이너스 x, 자, 부호 반대로 들어가죠? 그리고 3은 그대로. 자, y축 방향 이동하는 건 여기다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랬어요. 그쵸?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정의역에서 절대 가질 수 없는 x값이 뭐예요? 6이죠. 그러면 x는 뭐가 되면 안 되고 6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얘가 0이 될 수 없으니 마이너스 5라는 y의 값도 가질 수 없죠. 그래서 y는 뭐가 될 수 없다? 마이너스 5가 될 수 없다. 그쵸?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절대 만나지 않는 선은 정근선, x는 6, y는 마이너스 5가 바로 뭐가 된다? 정근선이 된다. 자, 여기까지 됐니? 네. 자, 얘가 정근선이면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x축, y축이고요. x는 6, 그래프 어떻게 그려? x는 6, 이게 바로 x는 6이야. 알겠지? y는 마이너스 5, y는 마이너스 5는 이렇게 그려야죠. 이게 y는 마이너스 5 이렇게. 그럼 이제 4, 4분면, 1, 4분면 위치, 2, 4분면 위치, 3, 4분면 위치, 4, 4분면 위치로 바뀌었어. 여기까지 되니? 그리고 나서 얘를 그래프를 그릴 건데 a가 0보다 어때요? 작죠? 그럼 몇 4분면 위치? 2와 4, 4분면 위치에다 그리는 거예요. 점근선을 마치 x축, y축이라고 보고.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원점을 지나갈 때 위로 지나가는지 아래로 지나가는지만 한 번 더 찾아주자. x에다 0 대입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2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1 마이너스 5면 양수 음수? 음수. x가 0일 때 음수야. 그러면 원점 아래로 이렇게 그래프 지나갈 거고 4, 4분면 위치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절대 안 지나가는 4분면 몇 4분면? 2, 4분면 안 지나가잖아.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첫 번째 점근선 그리고, 알겠죠? 그리고 원점을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x에다 0을 넣었을 때 위로 지나가는지 아래로 지나가는지 그 두 개는 꼭 확인하고 그래프 그려주세요. 아이쿠. 안 죽을 거야. 의지중학교 시험 이번에 다 보고 그리고 죽을게. 100점 만들어주고 죽는다 내가 아주 그냥. 자, 여기 봐. 그럼 정의역 구해라 그러면 정의역 어떻게 구해? x가 뭐가 되면 안 돼? 그쵸? 인 모든 실수. 그쵸?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치역은?
얘가 0이 되지 않으니 7도 될 수 없겠죠. 그래서 누가 될 수 없다? 이거인 모든 실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됐죠? 그럼 정근선 찾아라. 그럼 어떻게 해? 절대 안 만나는 선 x는 3, y는 7. 이게 바로 정근선. 자, 그래프 그려라. 그러면 x축, y축 그려놓고 x는 3. 정근선 그릴 때는 얘들아 점선으로 그리세요. x는 3, y는 7.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7이고 여기가 3인 거야. 자, 그리고 a가 0보다 어때요? 그러면 1과 3, 4분면 위치인데 원점 위로 지나가는지 아래로 지나가는지 한 번만 더 확인하자고요. 알겠죠? x에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7인데 양수죠? 그럼 위로 지나가는 거지. 이렇게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자, 이거 이해됐어요? 그럼 절대 안 지나가는 4분면 몇 4분면? 3, 4분면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뜻이야. 자, 이거 이해됐죠? 네. 자, 그러면 1-3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프 그리고 정근선 찾으라고 했는데 2번으로 가죠. 정근선 뭐니? 정근선은 5, x는 5, 그쵸? y는 3이요. 자, 정의역에서 x는 뭐가 되면 안 돼? 5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는 x는 5라는 선이랑 안 만나야 되니까 이게 정근선. 얘가 0이 될 수 없으니 y도 뭐가 될 수 없다? 마이너스 3이 될 수 없으니 얘가 바로 정근선. 자, 요거 이해됐니? 이게 정근선. 그러면 x축, y축, x는 5,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려. 그럼 어디서 만나? 몇 콤마 몇에서 만나? 5,3에서 만났네. 그쵸? 그리고 나서 얘 2차, 여기 2차란다. a가 얼마예요? 0보다 작아요. 그럼 몇 사분면 위치? 2와 4 사분면 위치. 그럼 x에다 0을 대입했을 때 위에서 만나는지 아래에서 만나는지 그려보자 그랬어. x에다 0 대입하면 플러스 5분의 2 빼기 3이죠? 음수네. 그렇지. 그럼 그래프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아이고, 아래쪽이야.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아래쪽이에요? 살짝 아래 내려갔어.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일 거예요. 원점을 아이씨. 색깔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요. 완벽하게 내려갔어. 그냥 음수인데 원점 아래 있는 거예요? 음수면 원점 아래 아니에요? 아래예요? 네. 아, 잠깐만요. 난감하다. 자, 오늘 우선 여기까지만. 자, 오늘 여기까지. 너무 쉽지? 잠깐. 변형식도 안 했네. 알았어요. 자, 오늘 우선 여기까지만 할게요. 알겠죠? 네. 그리고 우리는 시험 잘 보고, 자, 다음 시간에 올 때 다 100점 맞아갖고 오실 거죠? 노력할게요. 아니요. 100점 맞아갖고 오세요. 노력할게요. 중개하기에는 100점 맞을 수 있잖아. 그지? 파이팅! 꼭 100점 맞아갖고 오세요. 정현님은